안녕하십니까. 서성록 국어입니다. 지금 일단 미강학원 친구들하고 세정학원 친구들 보충도 할 겸 진도도 마무리할 겸 영상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문학 1부의 끝에 달려있는 유충렬전입니다. 이 유충렬전 할 때 이렇게 전자가 뒤에 들어가면 작품 제목 끝에 전자 들어가면 글로 만든 고전 소설입니다. 유충렬 딱 봐도 이제 사람 이름이 되겠죠. 등장인물 이름이 되겠고 보통 이런 작품이 많죠. 심청전이면 심청이가 주인공이고 그쵸? 홍길동전이면 홍길동이 주인공이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유충렬전 남자랑 잘 어울리죠? 유충렬 여자랑은 좀 잘 안 어울려요. 유충렬 잘 어울리죠. 충자가 충성충자니까 딱 봐도 이제 국가를 위해서 싸워주는 영웅의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 딱 보면 영웅 소설이에요. 영웅 소설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영웅 소설은 또 이제 음, 평민 영웅이 있고 여성 영웅이 있고 그리고 양반 영웅 그냥 양반이 만든 양반 귀족 출신 영웅이 있단 말이지. 그럼 일단 평민이나 여성이 영웅인 건 그 신분 제도에 의해 조금 비참한 삶을 살잖아. 그래서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평민이나 여성 영웅을 두는 건데 일단 홍길동전 같은 경우 홍길동의 출신이 사실 첩의 아들이죠. 물론 그 집안 자체는 양반 집안인데 첩의 아들이 영웅이 된다는 건 약간 평민 쪽으로 봐야 되고요. 또 홍계월전처럼 여성이 영웅인 경우에도 여성의 이제 인권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여권 신장을 위해서 대리만족으로 영웅 소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두 친구는 결말이 조금 슬프게 끝나요. 왜냐면 평민이 너무 승승장구하고 모든 걸 다 이루고 국가를 건설하고 해버리면 약간 역모 냄새가 나가지고 이런 평민이나 여성의 소설의 결말은 단순한 해피엔딩은 아니고 조금 뭔가 미완의 완전 성공하는 그런 결말보다는 새드 엔딩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양반용 소설은 강타 싸움 같은 거에서 밀렸거나 그리고 양반의 권위가 좀 많이 낮아졌을 때 다시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대리만족의 소설이 많아요. 이렇게 비범하게 출생을 하고 고귀한 혈통이며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는다든지 시련을 겪는다든지 뭐 고아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기암 그리고 조력자의 구출 만약에 여기서 어린 시절에 시련을 겪었는데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냥 바로 죽는다. 그럼 소설이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누군가가 도와줘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 싸움도 잘하게 되고 해서 입신양명 출장 입상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나가서는 장군, 들어와서는 재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해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면 재미없죠? 사회적으로 뭐 전쟁이라든지 간신들이 국가를 정복하려고 할 때 그거를 왕의 오른팔로서 극복해내고 이런 게 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 번 반복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좀 행복한 결말 쪽으로 끝나는 작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이나 내신에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은 이 부분이야. 라든지 보자마자 알아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있어요. 특히 수능 모의고사. 내신은 아예 암기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수능은 요런 데서 한 군데일 거야 라고 딱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비범한 출생 부분이다. 이 부분은 어릴 적 시련이다. 조력자로 인해 공부를 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좀 딱 포인트로 잡아야 되고, 오른쪽에 이제 그 본문은 이 부분이라서 형광펜을 쳐놓은 거고, 뭐,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온다, 이럴 순 없지만,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좀 버라이어티하죠? 자, 올라가서 중요한 부분, 영웅소설 형광펜 치고, 역시 이것도 여러 사람 읽으라고, 국문소설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구운몽이나 이생규 전전처럼 비현실적인 게 좀 나온다는 거고. 이게 자꾸 배경이 중국인데, 뭔가 우리나라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약간 돌려서 말하거나, 이럴 때 좀 좋고요. 사대주의였기 때문에
명나라가 좀 버라이어티하죠. 좀 넓고 명나라가 배경이 많고 반면에 명나라랑 싸우는 국가가 청나라예요. 호국이라고 했었어요. 오랑캐. 그래서 청나라는 좀 적으로 많이 나오고 명나라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나라랑 우리나라랑 뭐 겹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청나라는 보통 적국으로 나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담이라고 시작했는데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읽자마자 모르기 때문에 일단 동그라미를 쳤어요. 한담이 흑의 기뻐해 이런 건 다 적으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기쁠 희자예요. 희로애락. 한담이 정말 기뻐하며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고 순식간에 달려들어 구척장검에서 검자만 읽을 줄 알면 됩니다. 검을 휘두르니 천자가 황제인데 보통 우리나라 왕은 천자라고 잘 안 해요. 하늘의 자식, 보통 중국의 배경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의 호칭이 되겠습니다. 황제가 탄 말이 백사장이 거꾸러지거늘 천자를 잡아내어 말 아래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서리 같은 칼로 통청관을 깨어 던지며 호통하기를 통청관이 모자예요. 황제가 쓰고 있는 모자겠죠? 야 이거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신하였는데 반역을 저지르고 황제를 위협하고 있으니 나쁜 놈이죠? 그러면 그 위에 세모를 뒤늦게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최악이네요. 지금 황제를 위협하고 있네요. 이봐 명나라 황제야. 우리 줄임말 많이 쓰죠. 생일 선물을 생선이라고 하고 그것처럼 한자도 줄임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명나라 황제야. 내 말을 들어봐라. 하늘이 나 같은 영웅을 내실 때는 자, 남경이 명나라 수도예요. 암기하세요. 그래서 남경이 배경이다. 당연히 중국이 배경이 되는 거죠. 남경의 천자가 되게 하심이라. 네 어찌 계속 천자에 먹냐? 네가 내가 나는 한담이 되겠죠? 내가 너 한 놈 잡으려고 10년 동안 공부하고 싸움 연습하고 변화 무궁한데 너 어찌 순종하지 않고 그 조그마한 충렬이 하나 믿고 내 군사를 침범하느냐? 너의 죄를 논하건대 띄어쓰기 미안 이제 바삐 죽일 것이지만 나에게 황제를 상징하는 옥새를 바치고 항복에 글을 써서 올리면 죽이지는 않으마.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은 물론 네 가족들을 모두 조져버리겠다. 자, 여기까지 너무 쉽죠? 지금 한담이란 나쁜 새끼가 황제한테 황제 자리를 내놔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천자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항복에 글을 쓰자 한들 종이와 볼펜이 없다. 자, 천자의 약간 무능력한 면모를 보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배경으로 해가지고 왕이 찐따 같은 모습을 보이면 이 소설을 읽고 있는 왕이 불쾌하겠죠? 약간 이제 중국으로 돌려 말하는 거고 실제로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당시 왕이 약간 무능력했다는 걸 돌려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배경은 중국인데 우리나라 얘기를 한 뜻이에요. 우리나라 얘기 결국은 좀 찐따 같죠. 볼펜이 없어요. 하시니 한담이 연락 빡쳐가지고 창검을 번뜩이며 말하기를 네 옷, 골룡포가 이제 왕이 입는 황제가 입는 옷이니까 네 옷이라도 찢어. 그리고 손가락 깨물어서 피로 항복의 글자 쓰면 되지. 하는지라 천자가 골룡포를 찢어떼고 손가락을 깨물었으나 차마 항복의 글을 쓰진 못하고 있었으니 어찌 하늘인들 무심하리요. 갑자기 작가가 사실만 설명해줘야지 국자한테 서리법을 썼어요. 황천은 무심하지 않았다. 이러면 될 거를 하늘이 무심하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하고 의문형을 썼기 때문에 이런 말투를 좀 잘 보세요. 작가가 하늘이 도울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편집자 논평 또는 작가 개입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니까 쭉 갑니다. 이때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학이든 현대문학이든 구조문학이든 문단을 나눠놨다는 것은 장면 전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주제가 다른 거죠. 이때 원수, 자, 이 단어는 꼭 형광펜 치고 별표 치고 공부하세요. 원수는 넌 나의 원수, 그 원수가 아니고 군대 총사령관을 원수라고 해요. 메가더 장군처럼. 그래서 원수의 직업을 갖는다는 건 대부분 주인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때 주인공 유충렬이 금산성에서 그럼 위에는 장소는 안 나왔지만 당연히 궁궐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금산성에서 적군 10만 명을 다 죽인 후 곧바로 호산대에 진을 치고 있는 적의 청병을
씨 없이 다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산대는 적군이 있는 곳이고 금산성은 지금 주인공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뜻밖의 달빛의 색깔이 희미해지더니 난데없이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고 원수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말을 잠깐 멈추고 하늘의 기운을 살펴보니 도성에 살기가 가득하고 도성이 이제 황제가 있는 성이니까 황제가 있는 성에 살기가 가득하고 황제를 상징하는 자미성이라는 별이 떨어져 변숫가에 비치어 있었다. 아, 위에 그 정한담이 황제 위협하는 그 장소가 도성 옆에 변수라는 물가네요. 지금 원수가 있는 곳은 금산성입니다. 이렇게 장소에 네모치면서 읽어야 되는 게 필수예요, 필수. 원수가 깜짝 놀라 발을 구르며 말하기를 이게 웬 변이냐 안 좋은 일이냐 똥이 아닙니다. 하고 편이 채찍 편자입니다. 채찍을 높이 들어 채찍 이런 거 못 읽어도 여기 뒤에 나오죠. 천사마 록사마가 아니라 천사마 말이죠. 하늘이 주신 말에게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말아 너의 용맹함 두었다가 이럴 때 안 쓰고 어디다 쓰냐. 지금 황제께서 나쁜 개자식한테 잡혀 목숨이 경각 짧은 시간에 달렸다. 즉 위급하다. 내가 써준 것들은 웬만하면 외우세요. 순식간에 득달의 천자를 도와줘라. 하니 천사만은 원래 하늘에서 내려온 비룡입니다. 채찍질을 안 하고 가도 지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데 몇 천리를 갈 줄 모르는데 자 형광펜을 다시 한번 쳐보세요. 하물며 자기 주인이 정색을 하고 말하고 또 채찍질까지 하니 어찌하니 급히 갈까? 또 서리법을 썼죠. 이런 것도 급하게 갈 것입니다. 아니 그 천사만은 가만히 놔둬도 정말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는 말인데 자기 주인이 채찍질까지 했으니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까요? 하고 의문형을 써가지고 갑자기 독자한테 질문하는 방식으로 서술을 했죠. 이런 흔한 말투 같은 거, 편집 전원평의 말투 같은 건 좀 암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눈 한 번 깜짝할 사이에 횡성 밖을 얼른 지나 변수까지 다다랐어. 물론 과장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전기적. 우리 이생규장전에서 했어요. 그래서 비현실적이라는 점.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다시 장면이 바뀌었죠. 다시 좀 찐따 같은 황제 쪽으로 카메라가 비칩니다. 이때 천자는 백사장에 엎어져 있고 한담이 칼을 들고 천자를 치료했습니다. 아, 위급한 상황이죠. 원수가 이때를 당해 평생의 기력을 다해 호통을 지르니 천사마도 평생의 용맹을 다부리고 변화 좋은 황제 그 원수 즉 유충렬이 들고 있는 칼까지도 33촌의 어린 조화를 다부렸다. 비현실적이죠. 원수가 닿는 곳에 강산도 무너지고 바다도 뒤집어지는 듯. 자, 이건 과장법입니다. 뭐뭐 하는 듯. 예, 진짜 뒤집어지면 비현실이지만 귀신인들 아니 울며 영혼인들 아니 울리오. 역시 말투가 편집전원평이죠. 원수의 혼신이 불빛되어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며 정한담! 우리 천자를 외치지 말고 나의 칼을 받아라! 하는 소리에 짐승도 떨어지고 뭐 날아다니는 새들도 막 떨어지고 강의 신 디오니소스 강의 신 포세이돈 같은 우리나라의 신 하백도 넋을 잃어버릴 지경이거든. 정한담이 성할소냐? 정한담의 멘탈과 마음이 성할소냐? 또 편집전원평 썼어요. 다 형광펜 쳐드렸습니다. 정한돔도 맛이 갈 것이다. 원수의 호통소리에 한담의 두 눈이 캄캄 두 귀가 멍멍 말을 돌려 도망가려다가 그 자식이 타고 있는 말 이거는 정한담이 타고 있는 말이 뒤집어지면서 백사장이 떨어졌습니다. 한담이 창검을 샥 갈라 들고 있는 원수를 겨누는 순간 창검을 갈라 들고 띄어쓰기 또 잘못됐네 이것도 소리 원수를 겨누는 순간 구만장천 구름 속에 번개같이 칼이 번쩍 한담의 칼이 부서져 버립니다. 원수 달려들어 한담의 목을 산채로 안 죽였습니다. 중요한 정보예요.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무릎을 꿇고 누웠어요. 이때 복지가 그겁니다. 엎드릴 복자예요. 이때 천자는 찐따같이 백사장에 엎드린 채 반은 살고 반은 죽은 마시간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원수가 천자를 붙들어 앉히고 정신을 진정시킨 뒤에 엎드리면서 말하기를 소장이 자기 자신을 임금님 앞에서 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낮추는 말이에요. 제가 도적을 죽이지는 않았고 도적을 물리치고 학벌은 이건 아까 금산성에서 죽여버린 걸 말하고요. 한담까지 사로잡아 잡아왔습니다.
하니 천자가 황당한 중에 원수란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보니 진짜 원수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달려들어 목을 껴안고 말하기를 정말 충렬이냐? 정한담은 어디 가고 네가 여기 와 있니? 거의 죽게 됐는데 네가 날 살렸구나 하시었다. 원수가 앞뒤에 있는 요약적인 말들을 다 한 후에 한담의 머리를 풀어 손에 가봐들고 천자와 함께 도성으로 들어갔네요. 후략에 또 다른 식기 또 쳐들어오고 다 조져버리고 또 쳐들어오고 조져버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잠깐 멈춰서 밑에 있는 문제 푸세요. 선생님은 멈출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은 퍼즐을 눌렀다가 문제 풀고 채점하겠습니다. 13번 정답은 4번입니다. 인물의 내면적 갈등. 그러면 임금님 도와줄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어떤 이런 내적 갈등이 없고요. 윤리관, 이게 또 띄어쓰기 잘못됐네.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는 윤리관. 여기서 유교가 충성심이니까. 그게 바로 이제 도덕적인 윤리관이니까 맞죠? 14번. 시점의 변화를 주진 않아요. 그럼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가 갑자기 1인칭으로 바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는 현대 소설이 자주 나오고 과거로 그러니까 현재 가까운 시간에서 과거로 가야 해상인데 여기는 시간 순서대로 가고 있고 사실적인 장면 묘사가 아니고 좀 약간 과장됐죠. 나머지는 모두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 지금 다시 찾아온 위기, 이게 사회적 위기가 되겠죠? 아까 내가 얘기한 이런 게 어느 장면인지 바로 알아차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먼저 읽으면 좋은 놈이라 별표를 쳤고요. 자, 이게 지금 당파 싸움을 했던 당시에 주화파와 주전파, 지금으로 따지면 뭐 민주당과 무슨 뭐지? 무슨 민주당이 맞나? 국민의힘 두 사람의 당파 싸움에 진 팀이 다시 권력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영웅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 세력을 잃어버린 계층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뤘습니다. 이게 문제 보기를 읽고 그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중재는 싸움을 말리는 거거든. 그 다음에 피폐한 민중들이 아니라 이건 귀족 영웅 소설이에요. 그래서 안 되고요. 자,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일으키기 위해 세우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졌지만 이기는 내용으로 막 각색한, 근데 이건 이제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알리기는 것도 복이랑 상관없고요. 17번은 와신성담만 복수를 위해 이를 간다라는 뜻으로 감호, 곰의 쓸개를 먹으며 복수를 다짐한다 뭐 이런 건데 나머지 1, 2, 3, 5는 모두 물러날 수도 후퇴할 수도 없는 위급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충열전 맞춰봤고요. 그 다음 작품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작품은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어, 김만중의 사시남전기입니다. 김만중의 구운몽을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 김만중 소설가 이 작가는 우리말을 굉장히 사랑해서 사시남전기 역시 국문 소설입니다. 자, 사시가 일단 이 뒤에 있는 기 있죠, 기. 요것도 전처럼 얘랑 똑같이 기록한 글이란 뜻이에요. 얘도 소설의 종류였어요. 지금은 그냥 소설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는 기도 있고 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목에 나오는 이름은 아니네요. 원래 이름이 사정옥인데 미안. 그냥 사시라고 했네요. 주인공이고요. 남정은 남쪽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시가 왜 남쪽으로 간 게 뭐 제목 가지고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는데 이게 뭐 영웅 소설인지 어떤 작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부터 좀 봐주는 게 좋습니다. 문학은 무조건. 자, 오른쪽 거 퍼즈하고 잠깐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적어보죠. 퍼즈하고 적으세요. 잠깐 멈추고 적고. 자, 위에 거부터 장주 딱 내 얼굴이 글자를 다 가리질 않네요. 자, 먼저 이 스토리는 실제 있었던 스토리를 각색해서 소설로 만든 건데 숙종이라는 왕이 인현왕후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애를 못 낳아서 장희빈을 들여와요. 근데 장희빈이 첩인데 좀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현왕후를 이제 몰아치는 물론 이것도 다 당파 싸움 때문에 이쪽 편 당파 싸움 때문에 이뤄진 일들이겠지만 어찌됐든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김만중 작가가 숙종에게 간언을 합니다. 나쁜 여자다. 그랬더니 숙종이 그만해라. 계속해서 나한테 그렇게
어? 원래 좋은 말은 듣기 싫잖아요. 듣기 싫은 말 자꾸 하면 너 내치겠다 하고 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악작 같은 이 김만중 작가가 이 스토리를 이렇게 소설로 만들어가지고 등장 이름 바꾸고 명나라인 척하면서 인현왕후가 사시고 장희빈이 교시고 그리고 등등등 기타 인물을 막 추가시키면서 위에 있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목적을 갖고 쓴 시예요. 목적을 갖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알고 임금님도 빨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적을 갖고 쓰는 소설을 풍간소설이라고 합니다. 뭐 수능에서도 충분히 이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적어주세요. 목적을 갖고 어떤 의도를 갖고 쓴 거죠. 자,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간단하게 해보면 사씨는 이제 어, 교실을 추천해서 소설상 자기 본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여보, 당신도 대를 이어야죠. 저는 애를 못 낳으니까 애를 대신 놔둘 수 있는 첩을 드립시다. 그래서 교씨가 들어와요. 근데 엄청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기생 출신이에요. 기생 출신. 지금으로 따지면 연예인이죠. 그래서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악기도 잘 다루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예상대로 교씨는 애를 낳아줍니다.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현실과는 다르게 젠장할 사씨도 애를 낳아버려요. 유이나라고 이나를 낳아버립니다. 이나를. 그러니까 실제로 인어는 자식이 없지만 이 소설상에는 이나를 낳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교씨가 이 집에 들어온 유일한 이유가 사실은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 낳아주려고 한 건데 사씨마저도 애를 낳는 바람에 불필요하게 돼버렸죠. 더군다나 이나가 훨씬 더 뛰어난 영웅적 면모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유암님도 당연히 자신의 정부, 원래 부인의 아들인 이나, 똘똘하기도 하고 이나를 사랑해주죠. 그러니까 교씨가 평소에도 질투했는데 질투가 더 심해져서 모함으로 사씨도 유배 보내고 유알림 자기 남편도 재산 때문에 유배 보내고 이나도 죽이려고 했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 또 다른 조력자들이 이런 조력자들이 나쁜 애들이고요. 조력자들이 사씨도 도와주고 유알림도 도와주고 여러 인물들이 도와줘서 이 두 사람은 모든 교씨의 나쁜 행동을 깨닫고 교씨를 죽입니다. 그리고 뭐 장주도 죽어요. 뭐 스토리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동총도 벌 받거나 죽습니다. 그리고 이나는 되찾아요. 그리고 임시라는 이 사씨를 도와줬던 임시라는 여자도 유알림의 또 첩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작가가 하고 싶은 표면적인 얘기는 이런 처첩 제도가 좋지 않다. 이면적인 건 숙종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바로 읽겠습니다. 일단 정리만 하고. 자, 왜 국문소설인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김만중의 구운몽, 사시남전기 두 개만 잘 읽어도 다른 고전소설은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정철 아저씨가 삼위인국 썼듯이 이 두 분은 우리말을 엄청 러브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풍간, 널리 뻗뜨리고 목적이 있는 작품. 그리고 가정을 베이스로 처첩 간의 갈등을 보인다는 게 가정소설입니다. 결국 주제는 처첩제도 안 좋다. 이런 게 표면적으로 깔려 있겠죠. 자, 봅니다. 왜 명나라를 배경으로 또 진행하는지 알겠죠. 중국의 유명한 신하 유연의 아들 유연수는 뭐 유연도 사실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며느리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스토리상 이 며느리인 사씨가 교씨에 의해 당하는 장면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유연은 금방 죽여요. 금방 죽습니다. 유연수가 그 집의 가장이 됩니다. 근데 왜 유알림이 되니? 계급이 올라가면 유연수 안 그러고 한림이 되면 유알림, 그리고 뭐 재상이 되면 유재상,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이 점점 바뀝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이 어려운 건 호칭 변화에 따라서 얘가 누구였지? 이런 걸 빨리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좀 어려워요. 15세에 영웅이네, 영웅. 조심해. 영웅 소설은 아닙니다. 영웅적인 면모, 이런 거를 똑똑하죠? 그래서 보통 주인공은 제자가인형이라고 해서, 어,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잘생기고 뛰어납니다. 15살이면 거의 중3, 고1인데, 수능 전국 1등한 거랑 똑같은 거야. 한림학사가 돼 이제 계급 이름이겠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유 띄고 한림, 그래서
한림이 된 겁니다. 한림. 원수가 되면 유원수가 되는 거고요. 자, 사씨와 결혼합니다. 사씨는 첩인 교씨의 계략에 속은 유알림에 의해 축출당하고 음모로 인해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전 그런 적 없어요. 교씨가 당신이 그랬다고 얘기하던데? 당신이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죠 뭐. 당장 집에서 나가시오 하고 처첩제도도 부인은 한 명이에요. 근데 교씨가 부인이 됩니다. 정실 부인. 그 뒤 교씨는 유알림을 자기 남편마저도 조정에 참소하여 유배 보내고 집안 재산을 모두 독차지하려고 말이죠. 나중에 유알림은 모든 그 임금님의 은혜를 풀려난 뒤 모든 교씨의 음모를 알아채고 사씨와 다시 만나고 교씨를 처형합니다. 이런 게 권선징악이죠. 선으로 상징되는 인현왕후. 그래서 다시 어, 지금 사시로 상징되는 선과 교시로 상징되는 악이죠. 그래서 보통 누가 이겨야 돼? 잘 어울려요. 사시가 어울리죠. 그래서 초첩제도도 안 좋고 나쁜 새끼는 벌 받게 돼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시된 부분은 교시가 유알림에게 사실을 참소라는 단어 좀 외우세요. 모함이란 뜻입니다. 이건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참소 외웁시다. 참소, 모함. 자, 먼저 어느 장면인지 빨리 전체 줄거리가 세 줄로 굉장히 짧게 돼 있어요. 어느 장면인지 좀 한번 빨리 우리가 눈치채 볼까요? 한림이 누구였죠? 유한림이죠. 한림이 교씨에게 나쁜 년이니까 세모 칠게요. 교씨에게 명령하여 노래 좀 불러줄래? 했더니 교씨가 감기 들어 목 아프다는 핑계로 사양했습니다. 구실 그걸 핑계로 사양했습니다. 한림이 다시 말했죠. 그렇다면 악기라도 좀 연주해줘. 교씨는 그 명령도 따르려 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 집안의 남편이 뭔가 시키면은 해야 되거든요. 그 당연히 이거는 일부러 의도적이죠. 한림이 제3 재촉했다. 그러자 교씨는 문득 앉은 자리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렸다. 한림은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자, 이것도 내면 서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고전 소설은 1인칭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세요, 그냥. 운영전에서 1인칭이 잠깐 나오는데, 자, 아무튼 없다고 보시고, 한림은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자네가 내 집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내가 시킨 거 다 했고 불평하는 기색을 본 적이 없었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서러워 우냐? 앉은 자리 막 우니까. 교씨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일부러 막 웁니다. 한림이 굳이 그 까닭을 물었죠. 마침내 교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 뾰족가루 묶은 부분은 묶기 시작하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함이 시작되는 거죠. 하문, 아랫사람한테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질문. 아래하 질문문. 아랫사람한테 질문하시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상공에게 죄를 짓는 거고 또 대답을 하면 부인 뒷담화 관계 되어 부인에게 죄를 얻을 것입니다. 대답하기도 어렵고 대답을 하지 않기도 어렵네요. 진퇴양난이죠. 참고로 이 상공은 꼭 점 찍었는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상공은 그 집안의 남자를 높이는 말로써 보통 가부장한테 주로 해요. 그러니까 유할림의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상공은 아빠가 되는 건데 아빠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유할림이 상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공의 아빠 유현이 살아있었다면 엄청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씨 부인이 들어올 수도 없고 첩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제 나쁜 여자인 걸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유알림 아빠가. 그래서 유알림 아빠는 내용 전개상 돌아가시게 한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이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유알림이니 상공은 앞으로 유알림이 되는 겁니다. 비록 매우 난처한 말을 한다 해도 내가 자네를 혼내진 않을게. 숨기지 말고 얘기해봐. 교씨는 그제서야 눈물을 거두고 대답합니다. 제가 부르는 노래는 거친 노래고 본디 훌륭한 사람들은 들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약간 이제 발라드 노래, 그러니까 뭐 뽀뽀하고 싶어요, 뭐 이런 노래겠죠? 그리고 군자도 단어 외우세요. 훌륭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단지 명을 받들어 마지못해 못난 재주를 노래 부르는 따름.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노래 안 좋은 거 안다 나도. 노래가 좀 약간 너무 대중적이다. 그러나 그냥 시키니까 한 거다. 또한 정성을 다해 상공께서 한번 웃을 수 있도록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겁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모함이 본격적으로 들어와. 오늘 아침 시간이나 공간은 다 습관적으로 내모치세요. 부인께서요. 부인은 당연히 사씨가 되겠죠. 부인께서 첩을 불러놓고 혼냈습니다. 책망도 단어 외우세요. 책망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또 모함을 했냐면 상공께서 너를 얻은 까닭은
단지 후손을 잇기 위해서지. 집안에 여자가 부족한 건 아니야. 그런데 너는 밤낮 얼굴 화장이나 하고 또한 듣지 않니 너무 야한 음악으로 대장부의 심지를 좀 흔들고 유혹하고 집안 분위기를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이는 죽어 마땅한 죄야. 내가 이건 이제 내는 사씨가 한 말이라고 지금 치는 거죠. 사씨죠. 사씨인 내가 우선 경고부터 할게. 네가 만일 이후로도 내가 지금 얘기한 자꾸 야한 노래 부르고 이런 거 고치지 않으면 내 비록 힘은 없으나 아직도 중국에 있는 여태우가 악녀로 유명하죠. 여태우가 척부인 손발을 잘라버리던 칼과 벙어리 만들었던 약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조심해! 라고 하셨어요. 자, 뒤에 거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를 거면 좀 건전한 노래 불러라. 요 정도만 말한 건데 너 앞으로 내가 시킨 거 지키지 않으면 죽일 거야. 뭐 이렇게 말했다고 좀 과장을 해서 모함을 했죠. 뭐 물론 여기까지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밑에까지. 첩은 원래 좀 미천한 집안에서 자란 계집으로 당신의 은혜를 받아 부귀영화가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죽는다 해도 괜찮아요. 한이 없습니다. 단지 두려운 바는 제가 만약에 죽으면 상공의 깨끗한 인품이 저로 인해 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명령을 노래 부르지 말라고 당신 와이프가 얘기해서 안 부른 거예요. 한림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자, 내면이 또 나오는데 의아한 생각이 들어 속으로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아니, 저 사람. 여기서 저 사람은 교씨가 아닙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 사씨는 평소 질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어. 교씨를 매우 잘 따뜻하게 대해주었단 말이야. 일찍이 교씨의 단점을 말하는 뒷담화 까는 소리도 들어본 적도 없었고 아마도 교씨의 말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자, 나름 신중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한림은 한동안 조용히 생각하다가 교씨를 위로했어요. 내가 자네를 취한 것은 오히려 사씨 부인이 자네를 첩으로 들이라고 권유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내 와이프인 사씨가 당신 교씨를 미워할 리가 없을 텐데 그 사람이 당신 추천했어. 또 부인이 여기서 부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씨입니다. 일찍 자네에게 해로운 소리 한 적도 난 들어본 적 없고 이 일은 아마 종들 가운데 이 단어도 외우세요. 시비, 비복, 종들이란 뜻입니다. 종들 가운데 누군가가 모함을 해서 그러니까 교씨 당신 뒷담화를 종들이 사씨한테 해가지고 사씨가 잠깐 오해해서 화난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사씨는 부인은 성품이 착하니까 자네를 해치진 않을 거야. 걱정 마. 그리고 내가 있잖아. 자네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어? 교씨는 끝내 마음을 풀지 않은 채 다만 한림에게 감사하다고 할 따름이었다. 자, 편집자는 평 나오네요. 갑자기 작가가 감탄사를 써요. 봐봐.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 이래야지. 밥을 열나많이 먹었다. 자, 그래서 내가 저쪽으로 가져가서.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데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이게 딱 봐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 호랑이를 그리는데 그 안쪽에는 뼈를 그리기 어렵다는 얘기는 안쪽이 안 보인다는 거고 그리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니까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다. 즉 교씨 나쁜 년인데 그 마음을 모른다 하는 거죠. 교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해 보였다. 따라서 사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 여겼을 따름이고 경계한 말, 교훈을 준 말은 누가 사부인이 오직 너무 야한 노래 부르지 마라. 그러면 남자들이 좀 어? 너무 섹시한 거에 빠져서 지금으로 따지면 자꾸 야한 것만 쳐보고 그럴 수 있으니 걱정한 것이었다. 또한 교씨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었다. 분석해주고 있죠? 원래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조금도 질투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씨는 그러니까 사씨가 그런 말 한 건 이런 뜻이었다고 평가해주고 있죠? 교씨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나쁜 말로 모함하여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했다. 자, 이렇게 부부와 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 어려운 사이다. 자, 이 파란색 형광펜 부분이 딱 누가 봐도 뭐야? 작가의 생각에 처첩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게 표면적인 주제죠. 한림은 교씨의 간악한 계책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사부인 역시도 의심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한림은 교씨의 계책을 깨닫지 못했고 사부인도 나쁜 여자라고 의심 안 했으니까 다행이네요.
신중하네요, 이때까지. 그래가지고 교씨는 다시 모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종인 남매가 교씨에게 말했다. 방금 취향이란 종한테 들으니 부인께서 임신했다는데요? 교씨는 깜짝 놀랐다. 아니, 10년이나 지난 후에 임신했다는 것은 세상에 드물다. 혹시 생리가 불순한 건 아니야? 교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이 만일 아들이라도 낳기를 한다면 나는 완전히 무쓸모, 쓸모없는 존재가 될 뿐인데 이때부터 이제 교씨의 본격적인 나쁜 행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잠깐 멈춰가지고 어느 장면인지 알겠죠? 교씨가 이 집에 들어와서 슬슬 나쁜 짓거리에 시동 걸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자, 문제 멈춰서 풀고요. 선생님 멈출 필요 없이 바로 채점을 하겠습니다. 1번, 5번 유교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거 운문체는 노래가 나와야 돼요, 노래가. 이거 판소리에 많이 나오는 거죠. 한문이 아니고 이런 건 약간 내신용입니다. 아까 배웠으니까 재미삼아 풀어보라는 거고 인물 내면이 나오면 이거 정말 계속 나오죠. 인물 내면이 나오면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성격이 변하는 입체적 인물. 자, 유할림이 그러다가 뒤에 가가지고 멘탈 털려서 진짜 사시유배보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해서 약간 심리나 태도의 변화는 있지만 성격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성격 변화가 있는 존재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소설 딱 수록된 부분만 보고 푸는 거기 때문에 5번이 답일 수밖에 없고 2번 이게 편집자 논평 우리 앞 시간에 태평천하 배웠죠? 지금 윤직원을 경망스럽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작가의 판단이 들어간 편집자 논평이라 리을이 되겠습니다. 3번 적절하지 않은 건 5번인데 교씨 말만 믿고 곧바로 의심하지 않았죠. 신중한 면모 의심하지 않았다고 직접 나왔습니다. 어질다란 단어 외우세요. 착하다는 뜻입니다. 어지럽다가 아닙니다. 자, 4번 정답은 2번인데 당연히 너무 야한 노래 부르면 남편을 잘못된 길로 이끌까봐 염려했던 거지. 나머지는 아니었습니다. 5번 정답은 5번이고 유배당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임금님 정신 차리고 사람들이 모두 이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고 처첩제도가 좀 안 좋다라는 목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억울함이란 정보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일단 두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선생님도 퍼즈 눌렀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작품은 봉산탈춤입니다. 봉산은 지역이에요, 지역 이름. 그리고 탈춤은 말 그대로 하나의 장르죠. 즉, 이 탈춤이라는 것은 공연극이고요. 여기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사건도 전개해가지고 종합 예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뮤지컬처럼. 왜 탈을 쓰고 공연을 했을까요? 당연히 뭔가 풍자, 돌려 말하거나 해학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탈춤을 주로 즐겼던 것은 민중의 평민의 문학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연하면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려면은. 근데 평민이 돈이 많지가 않지. 그래서 나중에는 양반들도 같이 즐겼다. 하지만 기본 베이스 출발은 평민 문학입니다. 자, 왼쪽에 요거 필기를 잠깐 멈추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옴니버스 구성이고요. 무대와 객석, 무대와 관객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요. 그리고 언어 유희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극중 장소와 배경이 일치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경포대에서 공연을 하면, 저기 경포대 좀 보시오 하면서, 어, 랜덤으로 본인이 경포대면 경포대에 언급을 할 거고, 그러니까 바깥에 야외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서양 연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연극하지만 뭐 배경은 유럽이라든지 그래서 장소와 배경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각 동네별로 가가지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곳이 곧 배경이에요. 맞죠? 저쪽 좀 보세요. 저쪽에 있는 산 좀 보시오. 저쪽에 바다도 보시오. 산에 서면 배경이 산이 돼 버리는 거야. 장소도 산이고. 그리고 당연히 양반도 등장하고 평민도 등장하고 평민의 문학이라서 평민의 언어가 더 많지만 양반도 등장하니까 양반의 언어. 이거는 판소리랑 똑같아요. 판소리 교소설하고. 특별한 소품 필요 없고 운문적인 요소가 존재해. 노래가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현재형의 어, 진술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무대에서 지금 현재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 진술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판소리랑 동일합니다. 자,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가기 전에 옴니버스 잠깐 볼게요. 옴니버스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가 7과정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부드럽게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끊어진 느낌? 끊어져서 이렇게 전개하는 느낌이 옴니버스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다 달라요. 주제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주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조금씩 주제가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풍자하는 거겠죠. 이 7과장인데요. 이 중에서 이 7과장은 이 남성의 가부장적 태도 있지. 아니 남자가 퇴근했는데 먹을 걸 안 해놔? 뭐 이런 거 가부장적. 조선시대 후기에 남자들의 가부장적 태도를 비판하고 풍자할 겁니다. 여성의 삶이 조금 인권이 없고 이런 거. 자, 제7과장 각 과장의 주제가 다릅니다. 옴니버스예요. 1학년 때는 제6과장 양반춤이라는 걸 내신 대비했기 때문에 이 교재에는 양반춤을 넣지 않고 2학년 내신 대비에 도움되라고 미알춤을 넣어봤습니다. 미알이가 할머니예요. 한 손에 부채를 들고 한 손에 방울을 들었다는 걸로 보아 직업이 무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거리 장단은 약간 느리면서 힙합 같은 거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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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 자, 역시 종합예술이라서 춤을 추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공이 관객 중에 한 명 뽑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공 앞에 와서 울고 있다. 자, 그러니까 악공이 당연히 극을 전개하는 역할을 해주겠죠. 일종의 사회자 같은 건데, 그냥 대사는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웬 할머니예요? 그랬더니 웬 할맘이라니 여기서 음악 소리가 들리길래 쿵떡 하고 음악 소리가 들리길래 직업이 무당이라고 했죠? 굿 한번 하려고 여기 지나가다 들렸네. 그러면 놀고 가세요. 놀든지 말든지 나는 영감을 찾고 있어. 내 남편인데 할맘이니 영감을 찾고야 찾은 다음에 놀래. 찾은 다음에 논단 소리예요. 좋아요. 찾아줄 테니까 할머니 고향이 어디예요? 원래 고향은 전라도야. 전라도 제주 망막골이야. 그러면 영감하고는 왜 헤어졌어요? 우리 고향에 전쟁이 나서 목숨 구하려고 서로 도망치다가 헤어졌네. 그 후로 아직까지 종적을 할 수 없어. 그러면 영감의 모습을 대세요. 사투리인가 봐요. 모습을 대세요 했더니 이게 한자로 털모자의 색깔 색자라서 미아리가 언어 유희를 씁니다. 말장난. 우리 영감의 모색은 말의 털 색깔이다. 그러니까 모습을 대세요인데 털 색깔하고 발음이 동음이의어니까 털 색깔은 말의 털 색깔이다. 우성 유발하는 거죠. 그러면 말 새끼예요? 아니, 아니다, 아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소의 털 색깔이다. 그럼 소 새끼예요? 아니, 말 색깔도 아니고 소 색깔도 아니고 영감의 털 색깔은 알아서 뭐해? 아무리 바로 댄들 여기서 찾을 수는 있어? 뭐 모습을 자세히 대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죠. 자, 그랬더니 미아리가 노래를 부르는 말투로 그러니까 이게 또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노래와 춤이 하는 종합 공연 문학입니다. 우리 영감의 모습을 대 난간이 맞추게 턱 우먹 눈 개발고 못생겼네요. 상통은 갓바름 관역판 같고 외우지 마. 수염은 다 대충 막 듬성듬성한 같고 상투는 다 갉아먹은 초라한 옷을 입고 있고 어떤 도구 같고 망조시 뭐야 이거 같고 키는 석자 내치면 1m밖에 안 되고 되는 영감이 올세. 뭐 이거는 뭐 딱 봐도 크다는 정보는 없죠. 자, 이렇게 짧게 하면 될 거를 약간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했고, 이렇게 이제 판소리 문체나 탈춤 같은 경우에는 사음보 율격이 연속체로 좀 많이 나와요. 우리 영감 모색을 대 난간이 맞추겠어 우케게 받고 상통 권역파 수염은 귀알 같고 이렇게 근데 사음보 율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묘사를 했고 외양 묘사 열거를 했죠. 자, 이번엔 또 노래 부르는 말투로 신하위 청도 노래의 종류 하나겠죠? 절절 쉬고 절절절 쉬고 얼쉬고 절쉬고 치와저 절절절 쉬고 우리 영감 어디 갔나? 자, 고사인용을 쓰고 있네요. 기산영수 별건곤의 아주 별천지의 소부와 허유를 따라갔나? 소부와 허유는
자연 친화, 백이와 숙제. 자연 친화했던 옛날 중국 사람들이니까 외울 필요 없고요. 혹시 이런 사람 따라갔나? 이런 사람 따라갔나? 이런 사람 따라갔나? 이 동그라미 치는 사람들은 모두 약간 자연 친화적인 인간들이에요. 우리 영감 찾으려고 일원산서 하루 자고 이강경에서 이틀 자고 삼부여에서 사흘 자고 사흘이 3일입니다. 그리고 사법성에서 나흘 자고 자 여기 이런 것도 언어 유희예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언어 유희입니다. 숫자 가지고 놀았죠? 어. 삼국 유연덕 제갈공명 찾아가다 삼고초려 정서 이건 이제 양반의 언어가 나오죠. 양반 언어가 이제 고사성어 같은 거, 고사인용 같은 거,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런 건 다 우리말이에요. 얼씨구 저씨구 이런 거. 고사인용 외우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찾으려고 이곳에 갔던 정성. 초안적, 항우, 뭐 항저기가 항우 알죠? 항우. 항우와 유방할 때 항우가 범증 찾으러 나고산 갔던 정성. 이정성, 이 뾰족가루 묶은 게 그만큼 다 고사에서 어떤 사람을 절실히 찾았던 어떤 옛날 사람들처럼 나도 남편을 열심히 찾았다. 외우지 마세요. 이정성, 저정성 다 부려서 강산천리 다 다녀도 우리 영감 못 찾겠네. 우리 영감을 만나보면 귀도 되고 코도 되고 너무 좋아서 눈도 되고 입도 되고 어버도 보고 안아도 보련만은 우리 영감이 어디를 가고 날 찾을 줄 왜 모르는가. 아이고 아이고. 자, 이 미알이 남편 찾고 있습니다. 근데 만나면 이렇게 열심히 사랑해 주겠다고 합니다. 뒷부분 줄거리. 미알이 퇴정하러 나타난 영감에게 영감이 퇴정하고 나타났네요. 악공은 할머니라 부르라 하고 할멈은 영감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영감과 드디어 만납니다. 영감은 땜장이로 팔도를 다니며 연명했다며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미알은 아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아들은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영감은 화를 내며 미알에게 헤어지자고 해요. 좀 가부장적이죠? 미알 잘못도 아닌데 이때 용산 3기의 덜머리집에 등장으로 싸움은 더욱 심해지고 부부싸움 결국 미알은 영감에게 맞아 죽습니다. 자, 이런 거 다 이제 가부장적 풍자하려고 하는 거고 영감은 그래도 뒤늦게 응? 후회하면서 온갖 약을 다 써서 미아를 살리려 하지만 미아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결국 남강 노인이 등장하여 미아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구술합니다. 그래서 얘가 약간 굿할 때 주로 부르는 공연이나 노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봉산탈춤 읽어봤는데, 자, 별거 없죠? 여기서는 뭐만 건지면 되냐면, 이렇게 탈춤의 특징 정도만 건드리고, 내용이 굉장히 개팍해 보여도 주제가 다 그런 식이에요. 막 파괴승, 스님은 여자를 좋아하면 안 되는데 막 좋아하는 내용. 당시 종교를 풍자한 거죠. 그리고 양반들이 잘난 척하는 거 풍자하거나 여러 가지 풍자 요소들이 있고 다 문제부터 보면 얘가 뭘 풍자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멈춰놓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바로 볼게요. 6번 정답은 5번입니다. 당연히 이야기가 메인이 되고 노래가 서브죠.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잘 공부 한번 해보세요. 파괴승이 스님 나쁜 거. 그 다음에 7번 정답은 자, 마당은 공연 장소이면서 극중 장소죠. 그래서 마당에서 떵궁하고 음악 소리가 나길래 들렀다. 그러니까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바로 그 장소에서 만약에 여기서 노래 소리가 안 들리고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공부하기에 이렇게 이제 애드립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장소랑은 관련이 없으니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8번 정답은 5번입니다.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옳은 게, 자,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탈춤이나 기본적으로 뭐 설명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양반이고 저 사람 직업은 뭐고. 하지만 심리 상태는 탈춤이나 판소리는 서술자가 없어요. 대화 중심으로 갑니다. 대화와 행동 중심으로 가죠. 당연히 심리를 설명할 리가 없죠. 다만 이건 약간 내신용이라서 여기 보면 관객 대표로 극중에 개입한다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5번이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8번에 1번 내신 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9번 잘못된 내용은 5번 키가 매우 크다는 정보가 없고요. 석자가 90cm니까 1m 난쟁이네요. 그죠? 그리고 제주말씨 쓴다는 정보도 없어요.
자, 10번 정답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이 언어 유희인데 5번은 반어법만 있어요. 어찌하니 명간인가 하고 반어법만 있습니다. 반어. 훌륭한 놈이 아닌데 훌륭하다고 표현한 변사또. 그래서 언어 유희 지금 보면 이게 봉산탈춤 육과장 양반춤인데 계잘량의 양, 계달의 소반의 반, 말장난 쳤죠? 유사한 발음 또는 동의어로 열려가 두 명의 남편을 섬기다니 두 명이 아니라 그 남자 이름이 성이 이씨예요. 그 두 이자가 아닙니다. 아주 뱀, 도마, 뱀 유사한 발음 그죠? 네 서방 동서남북 할 때 그 서가 아닌데도 서방인지 남쪽 남방인지 하고 말장난을 쳐놨습니다. 이런 거는 좀 익숙해 놓아야 될 겁니다. 내신 대비든 수능이든 등장할 수 있는 충분히 아주 중요한 놈입니다. 언어 유희. 자, 또 다음 작품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자, 흥보가라고 돼 있는데, 이 딱 봐도 흥부전이 아니죠? 이 가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판소리 소설이 아닙니다. 글로 만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흥보가는 판소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판소리인데 얘를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해 놓은 걸 판소리 사설이라고 하고, 자, 당연히 우리 아주 유명한 제비 다리 부러져서 고쳐줘가지고 박으로 은혜를 갚아서 그거 썰어서 부자가 되고 형이 아주 나쁜 짓거리하고 했던 게 흥부가죠. 자, 역시 이것도 몇 가지만 적어보면 탈춤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것도 현재형의 문학입니다. 자, 일단 위에서 보면 운문투가 나오죠. 물론 메인은 산문인데 산문적 진술이지만 중간중간 노래가 들어가서 운문투가 나오는 건 탈춤하고 똑같습니다. 방금 앞에 배웠던 탈춤하고 똑같고 지배계층의 한문투와 서민들의 표현이 섞여 이거 아까도 했지만 언어의 이중성입니다. 양반 언어, 평민 언어.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평민 문학인데 탈춤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평민문학인데 이제 공연을 하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양반들한테도 점점 이 공연이 인기가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평민문학이에요. 하지만 뒤로 가서 확대해서 양반과 평민의 문학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언어 유희라든지 좀 과장이라든지 해서 웃긴 게 많이 나오고요. 장면의 극대화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탈춤에도 역시 나오는 건데 짧게 얘기하면 될 걸, 좀 약간 길게 느려서 한 걸 장면의 극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연 중심이니까 현재형 진술을 했겠죠. 이건 뭐 여러 가지 고전 소설의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플러스 고전 소설. 뭐였죠? 고전 소설? 조선 후기고. 그치. 양반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특히 유교, 불교, 도교가 섞여 있고. 서민의식은 성장하고 있고 양반의 권위가 그래도 좀 낮아졌고 완전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건 합해서 이제 신분제도 신분질서가 약간 좀 완화되었다. 그리고 음, 고전 소설 조선 후기의 모습을 보인다. 등등등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고 판소리 소설 여러 가지 이거 대본입니다. 대본 판소리 공연 대본을 사설이라고 하고 올라가서 흥보가가 나중에 진짜 한글 창제 이후에 소설로 만들어져서 각색돼서 흥부전 그래서 앞 시간에 배웠지만 이 전자가 들어가면 소설이고 그리고 신소설이라고 해가지고 근대 와가지고 또 각색된 게 연애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표면적 주제는 형제간의 우애 기억나죠? 둘이 친하게 지내야 된다지만 이면적인 주제가 꼭 있어요. 이게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오는데 양반 몰락한 양반으로 상징되는 흥부 그리고 신흥 부유층 신흥 상인 계층 또는 부유층을 상징하는 겁니다. 둘 다 양반이에요. 놀부랑 흥부는 놀보라고 해도 되고 놀흥보라고 해도 돼 상관없어. 둘이 형제인데 양반 출신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요거는 상징하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망해가는 양반, 가난한 양반과 돈이 많은 지금으로 따지면 부자 기업가와 정치인 간의 싸움이죠.
그래서 그때 갈등이 숨겨져 있는 주제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흥부가 약간 비판의 대상이 돼요. 무능력한데 애만 많이 낳고 말이죠. 일도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놀부가 칭찬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표면적 주제에서는 놀부가 욕을 먹죠.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한번 꼭 들으세요. 읽겠습니다. 얘는 필기하면서 갈게요. 흥부가 들어오며 여보, 여보, 마누라. 없이 사는 살림에 날마다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 무슨 재수가 좋은 일이 있겠냐? 그만으로 여보. 지금 아내가 울고 있나 봐요. 나 오늘 읍내에 좀 갔다 올게. 읍내가 이제 사람들 많은 시내인데. 아니 여보, 읍내는 못 하러 가요? 나 대출 받으러 가요. 그래서 환자 맡은 호방한테 환자섬이나 얻어야 굶는 자식을 조선 후기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쌀로 대출하는 거, 대출. 대출 좀 받으러 갈게 라고 하는 거야. 당시에는 이렇게 대출 시스템도 있었나 봐. 곡식으로. 나라도 안 줄 거예요. 당신 신용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갚으려고. 나 같아도 안 빌려줘요. 가지 마세요. 구사일생이지. 9번 죽으면 한 번 산다. 즉, 지금 최악의 9번의 죽음을 맞이할 뻔했으니 한 번 좋은 일이라도 있겠지. 어? 누가 믿고 가나? 아무튼 그나저나 내 갓 좀 내와. 갓은 어디다 두었어요? 굴뚝 속에 뒀지. 아, 이것도 좀 재밌죠? 어째서 모자를 굴뚝 속에다 왜 뒀어요? 그게 아니고 신묘년 조대비 국상 때 누군가 죽었을 때 백립가량 사람 죽으면 흰 갓을 쓰거든요. 그 흰 갓을 평소에는 못 쓰잖아. 검은색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끄슬려 쓰려고 굴뚝 속에 넣어뒀지. 과장이고 웃기네. 자, 이번엔 내 옷 좀 줘. 옷은 어디 있는데요? 장롱 안에다 넣어놨지. 아니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장롱이 있어요? 이 사람아, 장롱이야. 닭장은 장롱 아니냐? 말장난 친 거죠. 그래서 흥보가 치장을 차리고 질청에 들어가는데, 자,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노래가 나오죠. 자진몰이 이런 게 나오면 창이라 그래, 창. 그리고 이런 건 안일이. 안일이가 대사고요. 오히려 창이 메인입니다. 얘가 서브예요. 얘는 약간 쉬어가는 길긴 길지만 편안하게 흥부가 들어오며 이렇게 읽는 거고 밑에 있는 건 흥부가 들어간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얘도 이제 사음보예요. 명확히 끊어지진 않지만 봉산탈춤하고 똑같기 때문에 수업이 수월합니다. 사음보 연속 제율격인데 이것도 이제 엄격하진 않고 약간 불규칙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 꼭 열거법이 많이 나와요. 열거, 대꾸법, 약간 과장된 묘사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의심하세요. 이런 것들을 딱 나오면 아, 이런 게 장면의 극대화구나. 다른 말로 확장적 문체라고 합니다. 확장적 문체. 짧게 얘기하면 될 걸 굳이 길게 초라한 옷을 입었다 하면 될 걸 벌레줄 총총 매어 조사 가끈 달아 쓰고 편자 떨어진 다 초라한 거죠. 몰라도 돼 이런 건. 허엄 망건 헐었죠. 밥 불구한자 다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굉장히 옷을 갖출 거 다 갖추고 간다는 게 포인트예요. 부채까지 들고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 곧 죽어도 양반이라고. 그치? 그래서 놀랍게도 몰랐던 친구 있을 거예요. 흥부는 실제로 양반, 양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난하죠. 가난하면 대충 입고 가지 격식을 차렸죠. 엄청 많이 차라리 그 헝거라도 팔아가지고 먹을 걸 사 먹어야 되는데 엄청 딱 양반 차림으로 다 떨어진 헐어버린 양반 차림으로 가고 있죠. 이런 것도 풍자 요소입니다. 허세를 부립니다. 어? 허장성세. 허장성세는 이제 허세 부리는 거. 허세도 있고요. 어? 약간 좀 위선적인 모습도 위선은 거짓말이니까 안 되겠다. 또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시 쉬어가는데 뭐 흥부가 들어가며 여긴 편안하게 읽겠죠? 실제로 가창자가 벼랑간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 내가 아무리 가난할 망정 어? 반남 박씨 양반인데 자 중요한 정보죠. 양반인데 호방을 보고 호방이 이제 구급 공무원이 공무원 근데 이제 이 공무원이 공무원보다 양반이 높은가 봐요.
호방한테, 즉 은행 직원한테 허게를 해야 되나, 존댓말을 해야 되나? 허게는 낮춤말이고 존댓말은 존댓말이. 그러니까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데 아쉬운 소리 하러 가야 되잖아. 반말해야 되나, 존댓말 해야 되나? 이런 걸 또 보고 뭘 할 수 있죠? 신분 제도가 좀 완화되고 있다는 거야. 신분 제도 또는 질서가 완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옛날 양반은 막, 야, 대출해줘.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 됐다. 아서라, 됐다. 말은 하되 끝맺음을 짓지 말자. 예를 들어, 밥 먹었어요가 아니라 밥 먹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충 웃음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것도 웃기죠? 반말할 수도 없고 존댓말할 수도 없으니까 식사하셨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그 구청으로 들어가니 질청이 딱 봐도 이제 그 대출해주는 은행 또는 구청, 시청 들어가니 장소니까 네모치자. 호방이 문을 열어주면서 어이구 박성원님 들어오시오. 호방 뵌지 오래군. 어찌 오셨소? 그 양식이 부족해가지고 대출 좀 해주시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끝에를 얘기 안 하고 어떨는지 그러면 박성원 일 하나 하세요. 야 이게 이 품이 일이에요 일. 그러면 일 하나 한번 해보세요. 대출 말고. 그래? 돈 생길 일이라면 하고 말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가 사또가 병영 영문에 잡혀 있는데 그 사또 대신에 가서 엉덩이 10대만 맞으면 한 대에 한 성냥씩 30냥은 꼽아놓은 돈이요. 차비까지 마사까지 단량 제시했으니 그 일 하세요.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자, 자신이 치른 죄를 대신받는 문화가 있었죠. 잘못된 문화죠. 이거 뇌물 이런 거죠. 조선 후기에 사회의 모습, 부패한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뭔가 잘못됐는데 지금은 그랬다간 큰일 나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징역 사는 거죠. 돈 줄 테니까. 그래? 돈 생길 일이니 하고 말고 내가 대신 맞으러 가는 게 매품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당시에 매품 파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매품 팔러 가는 놈이 뭐 타러 말을 타? 네, 난 택시 탈 필요 없어. 아까 차비 준다 그래서 차비. 차비 필요 없으니까 나는 내 발로 다녀올 테니 그 차비는 먼저 주세요. 자, 아무튼 여기 중략된 부분은 일단 집에 가. 집에 가서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합니다. 나 돈 생겼다. 어디서 난 거야? 내가 엉덩이 대신 받기로 했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착해가지고 또 노래를 진양조는요. 지금은 수능 공부할 때는 내신 대비할 땐 그때 외우면 되고 아주 느린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건 약간 서정적이고 약간 애상적인 분위기. 애상적은 슬프다는 뜻입니다. 애상적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가지 마요, 가지 마요. 불쌍한 영감 가지 마요. 하늘이 뭔가를 태어나게 하면 반드시 다 이유가 있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입니다. 설마 한들 죽을까요? 자, 역시 여기도 양반의 언어죠. 그러니까 흥부 안에도 양반 출신이라는 거예요. 양반의 언어. 자, 이거 아무튼 다시 이 부분은 하늘은 다 모든 존재는 다 소중한 존재다. 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 당신도 분명히 존재 이유가 있는 사람이니 그렇게 남의 죄를 대신 받지 마라.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는 속담이니까 이거는 평민의 언어가 되는 거죠. 자, 설마 한들 죽으리까? 여보 가지 마세요. 제발 덕분에 가지 마세요. 병영 영문 곤장 한 대 맞으면 맛이 간답니다. 골병 든대요. 여보 가지 마세요. 진심으로 걱정을 하고 있어요. 현모양처죠. 가서 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 흥보 자식들이 개념 없이 얘네들 좀 개념 없어요. 흥보 자식들이 저희 엄마 오열하는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은 거위 모양으로 거위 오리 꾀꾀 거위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아빠 어디 군대 가요? 그래 군대 간다. 아니 아빠 군대 갔다 오실 때 저 안경 하나만 사주세요. 이것도 또 뭘 할 수 있냐면
당시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근대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어? 안경이에요, 이게. 오, 안경도 있어. 이 새끼 지금 아빠 엉덩이 맞으러 가는지는 뭐 명확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아빠가 그냥 엉덩이 맞으러 가는데 안경 사달래요. 개념이 없죠? 철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안경은 뭐 하려고? 뭐 눈이 안 보이면 사다 달랄 수도 있죠. 뒷동산에 가서 나무 할 때 쓰고 하면 먼지 한 점 안 들어가고 좋아요. 뭐 얘는 그나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무를 뗄감하러 갈 때 필요하다고 했고 이번에는 흥보 큰아들 놈이 앉으면 아빠 아이고 아빠 그래 이 자식아 너는 왜 부르니? 아빠 군대 갔다 오실 때 나 여자친구 한 명만 사다 줘요. 여자친구는 뭐 하려고? 이 미친놈이네 이거. 아버지 어머니 재산 없어 나 결혼도 못 시켜주니 데리고 막걸리 장사하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 철없는 자식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도착했죠? 안일입니다. 어디 도착했어요? 병영에 도착했어요. 엉덩이 맞으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들 방울 차고 다니듯이 에 하고 차고 다니듯이 방울이 떨렁. 그리고 사령이 이제 군인이에요. 엉덩이 때리는 사람이 되겠죠. 사령이 예 야단났지. 흥보가 산문간에 들어서서 아무튼 그 엉덩이 맞으러 들어간 겁니다. 가만히 허리 굽혀 보니 죄인들이 엉덩이를 맞고 있는데 볼기가 엉덩이입니다. 이거 볼이 아닙니다. 볼기가 엉덩이에요. 맞건을 그 사람들도 돈 벌러 오는 줄 알고 쟤는 진짜 죄를 지어서 엉덩이 맞은 건데 돈 벌러 들어온 줄 알고 야, 저 사람들은 먼저 와서 엉덩이 대신 맞고 돈 많이 버네. 나도 미리미리 엉덩이 까서 엎드려 놓을까? 이것도 웃긴 거죠. 과정이죠. 엎드려 놓으니 자, 혈령이 나오다가 병영 설치된 이후로 엉덩이 파는 곳은 처음 봤구나. 이것도 웃긴 거죠. 엉덩이 까고 누워 있으니까 엉덩이 파는 가게라고 한 거야. 가게 전자거든요. 너무 웃기죠. 엉덩이 파는 가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령 중에 뜻밖의 그냥 엉덩이 때리는 사람들 중에 뜻밖의 어, 흥보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흥보 아니시오. 자, 흥보예요. 박생원이니까 양반 출신이라서 한 칸 뛰면은 계급입니다. 생원이 양반입니다. 양반. 양반 호칭이에요. 자, 알아맞혔구만 그려. 당신 골았소. 골다니? 계란이 골치 사람이 골아. 자, 요것도 이제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예요. 자, 이 골았다는 건 문맥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실패했다. 실패했다. 끝났다. 실패한 것 같다. 자, 당시에 이제 골았다란 말이 이제 뭐 실패했다 이런 것 같은데 박생원 대신이라고 곤장 10대 맞고 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새치기했죠.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어 지금 흥보 아내가 막 울면서 얘기했잖아. 흥보 아내가 울면서 얘기하니까 옆집 새끼가 그걸 듣고 먼저 와서 맞은 거야. 그러니까 남의 죄를 맞는 것도 엉덩이 맞는 것도 그것도 경쟁 사회였어. 박생원 대신하고 어떤 자식이 대신 맞고 돈 벌써 받아갔어요. 흥부가 기가 막혀.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키가 연락 크고 방울눈에 기운이 좋습니다. 흥부가 이 말을 듣거니 와 전날 밤에 우리 와이프가 밤새 울면서 나한테 얘기한 거 옆집 꾀술한 놈이 몰래 듣고 와서 맞았구나. 자 일단 여기서 끝났는데 당시 조선 후기에는 엉망진창이었다는 거. 그리고 어? 흥부가에는 조선 후기의 모습이 듬뿍 담기면서 판소리계 소설과 판소리 사설의 차이점, 그 특징들을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멈춰놓고 문제 풀고 채점하겠습니다. 자, 11번 정답은 3번입니다. 옛날 때부터 구전되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적충문학이에요. 이건 지금 배우겠습니다. 맨 처음엔 요만큼, 하지만 점점 이야기가 덧붙어서 이만큼, 점점점 많은 이야기가 덧붙어서 요만큼, 이렇게 적층이라는 것은 누적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래 불렀던 건데 그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 외워 놓으세요. 원래 이제 이야기는 밑에 보죠. 구전된 설화 11번 문제 봐봐. 13번 문제.
그래서 이 박타는 처녀 딱 봐도 뭘 타요? 박을 타죠. 요런 설화 입으로 하는 이야기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박타는 처녀도 있고 이거 뭐 제비 뭐 이런 뭐 관련된 이런 것도 있으면 골라주시면 됩니다. 내신 때 그때 암기하세요. 자 이렇게 되고 요게 흥보가가 되고 이게 흥부전이 되고 이렇게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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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흥부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공부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딱 구토지설은 토끼전이죠. 딱 봐도. 얘가 영권이고 영꺼치니까 심청전일 거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12번 정답은 3번이죠. 흥부 큰아들은 개념 없이 여자친구 사달라 그랬어요. 14번은 딱 봐도 언어 유희 아까 한 거는 안 했습니다. 요거 아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갈비는 사람의 갈비뼈와 먹는 갈비를 말장난 쳤고요. 얘는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란데 단어 순서 바꾸는 것도 언어 유희입니다. 5번만 반어법이에요. 잘 됐다, 잘 됐다. 우리 딸 잘 됐다. 이몽룡이하고 내가 왜 사귀라 그랬니? 이건 언어 유희는 없습니다. 외워!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좀 외우세요. 아, 이런 게 언어 유희구나. 자, 그 다음 15번 정답은 5번입니다. 딱 봐도 초라한 옷을 굳이 챙겨 입고, 대출 받으러 가면서 양반인 척 하는 게 또 비참한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양반 채통 지키려고 하는 허례허식, 허세, 둘 다 돼요. 헛된 예의, 허세, 둘 다 됩니다. 자, 한자 사용을 배제했다. 아니죠? 한자 사용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양반들도 즐기고 양반도 등장하므로 주인공이 양반인데 한자를 사용 안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모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현재형 문장 보여주기는 우리 앞 시간에 배웠듯이 별표 요거는 대화와 행동 중심이 보여주기에 연극처럼 보여줬다. 반대가 말해주기입니다. 말해주기는 서술자의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판소리에는 소술자가 없죠. 판소리 소설이 있는 겁니다. 당시 시대상 매를 대신 맞았다 이런 거 등등등 대출받았다. 웃음 유발은 좀 중간중간에 언어 유희도 있고 말장난도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작품 끝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발 좀 재밌게 보고 중간고사도 잘 보고 모의고사도 잘 보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